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기조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오늘 멋진 젊은 창업자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드랍더비트라는 회사에서 트로우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신규민이라고 하고요. 트로우는 녹화 가능한 화이트보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랍더비트 하면은 벌써 음악이 연상이 되잖아요. 법인명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지. 저기 이PD 우리 드랍더비트 좀 비트 좀 주세요 지금. 안 주시나? 예, 하여튼 농담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 회사 이름을 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웃어주셔서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좀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 어떤 스토리요? 네,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드랍더비트의 그 비트가 사실은 BIT예요. 네, 음악의 비트가 아니라 1비트, 2비트 할 때 그 비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그렇게 지었었냐면 제가 처음에 이 드랍더비트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이제 드래그 드롭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라는 모듈을 드래그 드랍하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랍더비트라고 지었었던 건데 이제 뭐 그렇게 그때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돼서 되게 급하게 지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프로덕트는 바뀌었지만 바꾸려고 하니까 할 일도 많고 등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네, 저희 팀원분들이 제발 회사 이름 좀 바꾸라고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근데 한 번에 바로 기억이 됩니까? 말이고 그 저희처럼 이유 대표님 저처럼 아재들은 예전에 진짜 음악에 드랍더비트란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더 친근한 말이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은 그래서 트로우고 서비스 이름과 회사 이름이 관계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서비스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TRAW, 트로우. 제가 예전에 저는 두 번째 창업인데요. 첫 번째 창업할 때 서비스 이름을 엔트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 서비스여서 코딩 교육의 입문이다. 그래서 이제 엔트리로 지었는데 그때 초기에 정말 홍보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는데 저희 엔트리라고 치면 선수들 엔트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꼭 서비스 이름을 지으면 꼭 유니크하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서비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서비스랑 이름이 안 겹칠까 해서 그냥 새로운 말을 만들자라고 해서 토크 플러스 드로우라는 말의 합성어를 만들어서 트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로우란 말은 뭐 다른 회사명이나 서비스명이나 뭐 영어 단어나 이런 거에 거의 없는 거고 그냥 합성어로 새로 만드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 주셨는데 토크 플러스 드로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캔버스 서비스라고 얘기하셨고 화이트보드 서비스라고 그러면 트로우가 조금 더 정확히 어떤 그 서비스 혹은 어떤 기능을 갖춘 건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로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이트보드, 협업용 화이트보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즘 많이 쓰시는 미로나 피그마 같은 서비스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서비스가 그 부분과 이제 그런 서비스들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이 있다면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편집하거나 녹화한 내용들은 회의한 내용들은 전부 영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피그마나 그런 미로 같은 툴들을 쓸 때는 별도로 녹화를 화면 캡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자동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크 플러스 드로우라는 컨셉에 맞게 녹화가 되는 화이트보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로처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제공하면서 녹화까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더 특징적인 기능을 좀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녹화고 특히 그렇게 녹화를 할 때 단순히 비디오를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막이 달린 비디오로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를 텍스트 문서처럼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한 다음에 뭐 이 회의 끝났다, 뭐 이슈 뭐 한 3개 나왔는데 이슈 좀 등록해줘라 이렇게 하면 다 하나하나 다시 써서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한 부분을 그대로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붙여 넣으면 그냥 회의 끝나고 나서 더 할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만 하면 업무를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후속 업무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되면서 비대면으로 협업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대표님이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미 저 PT 때도 말씀 주셨지만 간단히 보기에는 사실 그 영상이 녹화가 되는 거는 뭐 줌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그냥 구글 밋 뭐. 그 회의를 할 때도 영상을 키면 저장하는 거는 영상 저장 자체는 가능하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협업 툴적인 요소가 더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줌이나 이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피그마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조금 더 뭐랄까 디자인 툴 혹은 기획 그렇죠. 협업 툴 네, 이런 거에 맞습니다. 가까워서 또 법용 툴이라고 하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써보면 줌 같은 거로 비대면 회의하는 건 되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건 되게 어렵고 다만 영상은 또 저장해서 이미 쉐어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또 반대로 이제 피그마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할 때는 이미 또 전용 툴로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 만족시켜주진 못하고 있는데 트로우는 그 모든 걸 다 만족시킨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캔버스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네, 사례도 맞습니다. 같이 얘기해 주셔도 들어서 좋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캔버스 서비스는 그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로 같은 서비스에도 제가 코드 같은 걸 좀 열어서 보면 그 미로를 웹페이지에서 빠르고 깔끔하게 렌더링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들을 데려다가 3D 뭐 쉐이더까지 다 직접 짜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로를 써봤는데 미로 쓰다가 미로에 미로에 빠지게 빠진다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코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웹앱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캔버스 서비스를 잘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필드에 들어왔는데 사실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정말 지금 서비스 되는 서비스 웹앱 중에서는 거의 제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네, 기술이네요. 개발 비용이 네. 많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로가 좀 어떠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이제 굉장을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사실 이제 미로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찾겠다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초기에는 그 지금 현재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은 엔지니어링 위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캔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코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제 한다거나 순서도를 플로우 차트를 그린다거나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다룰 수 있는 캔버스에서 다룰 수 있는 컨텐츠를 확장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녹화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트로우를 비동기 비디오 서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었냐면 사실 저는 개발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디오 컨텐츠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3분 동안 설명한 게 몇십 메가바이트가 되고 그게 분석할 수가 없고 뭐 나중에 편집도 어렵고 이게 저는 너무 싫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비디오로 찍어내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비디오 그 교육 쪽에서 그 업무를 했었다 보니까 비디오라는 매체를 다루는 거에 어려움을 좀 너무나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업무에서까지 비디오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디오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트로우가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된 거고 그것에 대한 렌더링하는 컨텐츠를 캔버스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줌이나 룸 같은 서비스로 미로를 그대로 녹화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트로우를 써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요즘 사스 툴들 시장에 어떠한 트렌드나 그런 방향이 있다면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스 툴 시장이 사실 굉장히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툴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뭐 작은 조직인데도 몇 개의 툴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 모아줄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들이 노션이나 미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타입드 같은 서비스들이 여러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온보딩도 쉬워지고 관리도 쉬워지고 좀 더 사람들이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문제는 사람들이 그 통합된 미로를 스크린을 한번 씌운 채로 녹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녹화된 영상 콘텐츠들은 그 캔버스와 어떠한 연결점도 없어요.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고 그것들이 특히
뭐 줌 회의의 녹화 기능을 뭐 사람들이 켜서 뭐 하고 안심을 하고 그러지만 절대 다시 열어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이 뭐 검색 가능하지도 않고 나중에 뭐 열어보면 뭐 한참 동안 로딩돼서 틀어지고 뭐 탐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업무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루는 캔버스 자체도 내재화하고 영상도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영상을 쓰게 되면 스트레스를 점점 더 받게 되고 영상도 통합하고 싶어 하게 될 텐데 아무리 그건 이제 컴퓨터가 발전해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기존 데이터랑 연결시키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캔버스 시스템까지 자체로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근무하면서 미로를 열어놓고 줌 연결해가지고 미로 화면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각자 액션 취하고 그 참여하고 네. 그걸 녹화해가지고 뭐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트로우를 쓰게 되면 어차피 회의하는 툴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맞습니다. 줌은 켜놓고 네. 줌에서는 녹화 안 하고 저 트로우에서 녹화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트로우에 통화 기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트로우에서 통화를 켜고 캔버스를 편집을 하면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해도 그것이 그냥 여러 명이서 말하는 영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트로우에 자체 그 통화 기능이 있으니까 음성도 트로우에 저장이 되고 회의는 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줌이 없어도 줌을 회의를 안 할 수 켜고 있어요. 화면은요? 화면은 저희 캔버스로 이제 업무 작업을 얼굴 화면을 하는 거죠. 보는 얼굴 건 안 화면은. 되는 거죠. 얼굴은 저희가 얼굴을 보셔야 안 되는 보고? 분입니다. 네.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네. 얼굴만 지원하면 네, 줌과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까 이미 저 IR 할 때 그 PT 할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는 그 개별 얼굴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줌이나 이런 거 할 때 얼굴을 보는 이유는 서로가 그래도 이해하고 있거나 인터랙션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는 또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인 부분이라서 이건 저는 그럼 추후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영상은 이제 두 가지 트로우 장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영상이 다 녹화된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이미 대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상의 용량이 이게 지나치게 커지면 문제일 거라서 영상 용량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비해서 뭐 그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적게 하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와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시연할 때도 이미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실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그 일단 텍스트로 변환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한글만 되는지 뭐 영어도 되는지 그리고 아마 로직이나 솔루션을 가져다 쓰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식률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발표는 되게 잘하시는데 이 딕션이 아주 좋으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님 말만 잘 또 그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이 안 되면 안 될 테니까 그 실제로 텍스트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영상 용량과 텍스트의 호환성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비스의 가장 비디오의 특징을 하나로 꼽으려면 벡터 베이스드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기술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진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그리면서 위에서 설명을 하면 영상을 녹화할 때는 그걸 진짜 그대로 다 캡처를 해서 뭐 몇십 메가바이트의 용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림 한 장 저장하고 사람들이 그린 획들 따로 저장하고 목소리 따로 저장하고 나중에 재생할 때 다시 모아서 렌더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동일한 시간 기준해서 한 20%에서 10% 정도의 트래픽만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면 1기가 혹은 뭐 100메가 정도 용량이라고 하면 우리 걸로 트로우로 진행하면 10메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영상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고 나면 저화질 영상부터 뜨다가 고화질 영상을 지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질별로 다 유튜브가 이제 뭐 변환을 해서 파일을 또 준비를 하고 프로세싱 비용 들고 스토리지 비용 드는데 근데 사실 유튜브는 조금 괜찮은 게 하나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괜찮은데 사실 업무용 영상들은 그냥 하나 찍어 놓으면 그냥 뭐 한 번이나 10번 정도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뭐 이제 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비동기 비디오로 이제 그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현재는 어떠한 용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제한을 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투자금 러시가 끝나면 네, 그래서 비디오 서비스들이 가지는 그런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자유롭고 또 그런 부분들의 비디오 트래픽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로 같은 서비스가 비디오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스트리밍을 지원을 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비용을 더 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트래픽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 서비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비용을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데이터와의 연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네. 텍스트 변환. 네. 네. 텍스트 변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부터 텍스트 변환을 붙여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브라우저에 있는 기본 API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식률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는 구글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같은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뭐 음성인식 모델을 쓰는 것은 사실 저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스코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특히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런 음성인식 API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저희가 한국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쪽 인식률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죠. 네.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영어 인식률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글로벌 진출하거나 하는 데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비용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저희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로우 서비스가 언제 출시됐고 지금까지 어떤 뭐 트래픽의 변화나 이런 건 어떠세요? 네,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출시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프로덕트 헌트 오면서 이제 트래픽이 확 뛰었어요. 최근이라는 게 언제예요? 저희 1월 중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 중순? 네. 정말 최근이네요. 정말 최근이네요. 2주 전, 3주 전이네요. 작년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완성도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저들의 이탈률도 좀 훨씬 더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헌트에서 이제 저희가 주간, 일간 2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저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유저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트래픽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크진 않고 아직은 크진 않고 저희는 어쨌든 제 생각에 트래픽은 충분한데 전환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전환율이라는 거는 이 서비스를 가입해가지고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UI에 뭐 여러 가지 튜닝들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대표님 서비스는 공개하신 거죠? 네, 쓰는 맞습니다. 유저, 자발적으로 쓰는 유저들이 있는 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PC 기반인지 아니면 뭐 태블릿에서 쓰는지 아니면 앱에서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쓰게 되는지를 이 트로우라는 걸 알고 써보려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입해서 쓰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까 뭐 그래도 규모가 생겼으니까 이분들이 주로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쓰더라도 가능한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런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와 달리 모두 그냥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익스텐션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트로우.io로 들어오셔서 트로우 traw.io. 네, 맞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거기에 저희 랜딩 페이지인데 거기서 저희가 가입을 하셔서 바로 쓰실 수 있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잘 되고 다만 이제 애플 펜슬이나 이런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쪽은 지원이 잘 되고 애플 펜슬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치고 있고 3월 정도부터는 거의 네이티브 앱 수준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지금은 아직 앱 버전은 그럼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앱 배포는 아직은. 그러면 웹 버전 중심으로 되고 있고. 자, 그럼 거기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 그럼 이제 그렇게 회원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쓰고 계시던가요? 제가 보기에 한 60% 정도의 분들은 이제 그 가외 선생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강의를 만들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칠판에서 펜툴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단서하듯이. 네, 저희 서비스의 첫 데이터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수학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하셔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여러 개 켜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저희 서비스는 그냥 판서에서 말하면 자동으로 자막까지 달려서 나가서 링크로 바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교육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특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카이스트의 어떤 부속 교육기관에서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진행을 앞두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 좀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협업 분야에서 쓰는 건데 그쪽 부분에서는 아직은 사실 좀 기능이 약간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제 코드나 아니면은 그런 그 코드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제 사용을 해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 모델은 뭘로 잡고 계세요? 네, 수익 모델은 저희는 이제 뭐 구독형 모델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는 한 달에 $8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서비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래픽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서비스는 지금은 간단한 서비스이지만 유저들의 데이터가 전부 모이고 있고 축적되고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의 아젠다를 자동으로 추려내는 기능이라거나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미래의 업무를 추천을 해주는 내용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AI 관련된. 네, 그래서 한 3년 기능도. 정도쯤 뒤에는 그런 더 고급 모델을 출시를 해서 프리미엄 플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회사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들어온 챗GPT, 질문인데. 아, 왜냐면 뭐 요약해주고 뭐 추천해주고 이런 거는 이미 뭐 딴 데서도 좀 해줄 수 있는 데가 많겠지만 챗 GPT만 돌려도 뭐 워낙 탁월하게 해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AI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그런 공개되어 있는 모델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튜닝만 해서 쓸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의 핵심업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사람이 컴퓨터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되고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트로우가 그 일을 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챗GPT 말고도 그림을 생성하는 그런 AI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캔버스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모두 보면 AI 쪽에서도 캔버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충 그리면 그거와 비슷한 그림 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연결해서 네, AI를 활용한. 기계에게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단순히 텍스트 키보드 입력이 아니라 뭐 그림도 좀 그리고 말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일부 유저들이 아까 뭐 교육용 혹은 이제 교습용으로 그 사용하는 것들을 좀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은 트로우가 실시간으로 서로 협업 혹은 이야기를 나누는 혹은 교육도 실시간으로 받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 영상이 녹화가 쉽게 돼서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확산되는 방식이 더 뭐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비동기 비디오 서비스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녹화를 한 다음에 보내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혼자 들어와서 하든 간에 아니면은 여러 명이 들어와서 통화를 해서 영상을 만들던 간에 거의 똑같은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는 전부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뭔가 비디오를 녹화를 하고 있더라도 중간에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이제 회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스하게 하이브리드하게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잘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또 보니까는 그 기술 쪽에서도 주로 매니저 쪽일수록 혼자서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시켜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녹화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이나 교육 쪽에서도 보면 멘토링 같은 그런 케이스들에서 저희 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잘 지원을 하는 걸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캔버스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툴들과의 인테그레이션을 많이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기 좀 전에 뭐 할 때 질문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국내에 뭐 경쟁이 될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는 뭐 미로나 어떤 뭐, 나라인데? 뭐 룸이나 뭐 여러 피그마나 여러 회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하여튼 뭐 경쟁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진입하려는 시장에? 우리나라에도 캔버스 기반 서비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꽤 그래서 있잖아요. 뭐 그리고 디자인하는 미리 캔버스도 있고 뭐. 네, 예. 플립한 알로라든지 네. 뭐 아니면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꽤 오랫동안 서비스를 만들어 네. 주신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교육 쪽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콴다 가웨에서 그런 캠퍼스 시스템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서요? 콴다 가웨에서 판다가 과에. 예, 원격으로 과외를 하는데 그런 캠퍼스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분들도 계시고 한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똑같은 답변이긴 하지만 저희는 자동으로 녹화되고 쉽게 편집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 저희의 주 안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희가 아직은 캔버스에 대한 고도화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저희 캔버스 시스템에서 녹화를 하는 건 정말 정말 빠르고 쉽습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애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보는데 아직 저희처럼 경량으로 비디오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잘 알겠고 실제 쓰는 근데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체제 혹은 비슷한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을 말씀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육에 지금 더 적절한 것 같고 네. 교육의 특성은 1대 다로 하거나 1대1로 하더라도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제 파일을 쓴다거나 내용을 작성한다 하게 되고 듣는 사람,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보통 듣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미 그냥 비슷한 서비스에서 음성 채팅만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과도 또 차별점이 없게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유저들이 그러면 결국은 되게 명확한 타겟에게 그 기능을 주려면 그 화이트보드 자체의 기능 네. 이 또 얼마나 좋으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기에 되게 편하게 그걸 쓸 수 있다. 아까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에 코드 설명하기에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 트로우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매주 일요일 날 슈카월드 슈카님이 네. 방송하시는 라이브 방송하시는 걸 보는데 그 거의 그냥 그림판 메모장 그림판에서 300장씩 이미지 준비해 놔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그냥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를 트로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장점 혹은 어떤 편리성이 있을까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특히 많은 페인 포인트가 생기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잘못 말했을 때 편집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영상은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인코딩해서 파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AI를 데리고 와야 될 정도로 어렵고 그래서 초반에 잘못 말한 내용들이 끝까지 판서로 남아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다 따로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수정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특히 저희 영상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집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편집 기능이 간단하게 있고 더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상 편집은 타임라인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떼다가 저기 붙이고 네. 이런 식의 반복적인 작업의 일종인데 트로우에서 이제 판서를 하면서 영상 강의를 예를 들어서 수학 강의를 찍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800번의 획과
20개의 그 문장 음성 파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분절돼서.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걸 떼내거나 조립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 선생님들이 살면서 근해 공식을 몇 번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번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조립하듯이 새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유제를 한 번만 잘 풀이를 해 놓으면 그걸 조립해서 학생별로 맞춤 커리큘럼을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모듈화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정말 블록처럼 끼워 맞출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을 촬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강의까지는 어떻게 해서 만드십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셔서 만드시지만 학생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영상을 만들기는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는 뭐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말한 부분을 트로우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떼서 잘라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그 서비스도 고객 따라가고 시장 따라가는 건데 네. 막 그 교육 쪽에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교육 특화된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범용 그냥 그 화이트보드 뭐 네. 화이트 캔버스 네. 서비스로 나갈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판단하실 그런 생각이세요? 네, 저희가 교육 쪽 저도 이제 아무래도 교육 사업을 네. 해봤다 보니까 네. 교육 쪽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시장에서만 필요한 그런 류의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출석 체크 기능이라든지 뭐 채점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최대한 그런 형태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피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교육 시장을 타겟을 하는 것은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시장을 타겟을 초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정도만 해도 괜찮은 그런 분들을 타겟을 해서 저희의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를 이제 퍼뜨리는데 이제 목표를 하는 거고 교육 시장의 특성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8명이 사용하면 8명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에서는 가해 선생님이 사용하신다고 치면 가해 선생님 한 명에 학생 7명이면 한 명만 비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교육 서비스로 시작한 회사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에서 점점 더 이제 져서 교육 툴로밖에 남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저희의 초기 고객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저희가 잘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까 제가 화이트보드 기능을 전 추가로 여쭤본 이유는 그럼 어쨌거나 웹 지금 화면에서 구현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뭐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동영상을 플레이해야 된다거나 뭔가 약간 협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관련된 약간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뭔가 실행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종료가 된다거나 뭐 호환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미로 같은 서비스에서 보면 이제 자체 인테그레이션을 지원을 해서 이제 깔끔하게 화이트보드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웹페이지 인베드를 해서 끼워 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 당연히 저희의 인테그레이션을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훨씬 더 매끄럽게 그렇겠죠. 되는 부분이고 미로와의 다른 점은 미로는 최종 상태만 보여줍니다. 저희는 근데 중간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드 파티들을 모두 잘 끌어안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잘 기울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인베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릴리즈를 할 계획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이제 저희 캔버스 위에 올려놓고 설명을 한다거나 하면 그때 말한 당시에 캡처를 이제 그대로 떠서 나중에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업무 툴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기업 고객을 타겟하지 않는 이유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좀 더 많이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건데 일단 그런 호환성이나 확장성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딱 그 질문,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아까 모듈화 할 수 있다. 분절해서 네. 붙여서 조립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저랑 이유 대표님 잘 이해 못했지만 그래서 벡터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기능, 그 기술이 트로우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드랍더비트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게 근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질문드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계속 이제 인베디드 하거나 해야 될 때는 또 되게 위배되거나 어렵게 그 서비스를 작동시키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을 좀 묶어서 어떤 장점으로 트로우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서비스가 이것을 모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발자지만 그런 레거시 시스템들이 저희 서비스처럼 만드는 데 대해서 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특히 미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온 서비스일수록 조금 더 고도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시대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로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로의 스펙은 그때 컴퓨터를 기준으로 굉장히 최적화해서 실시간 동기화를 잘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트로우는 정말 미로보다 모든 것들을 다 캡처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쓰지만 요즘 컴퓨터가 더 좋아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미로 같은 기존 서비스들이 저희 서비스처럼 만들려면 몇몇 가지 기능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능을 제한한 다른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미로가 그렇게 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미로 캔버스 위에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미로의 풀 피처를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그냥 그 위에서 뭐 설명하는 것들을 그 PPT 넘겨가면서 음성이랑 같이 뭐 재생해주는 정도였고 미로의 모든 편집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좀 부분 집합 버전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서비스의 그런 기획이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른 서비스들이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쉬었다 쉬었다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